했던 거를 제가 아이들 앞에 하는 걸 보면 우리 아이들이 또 그렇게 살면 어떡하지? 근데 이건 참 사실 무서운 일이죠. 근데 그렇게 배워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게 이제 학습이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모델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게 이제 네. 부모님인데 알콩달콩 정말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내가 익숙하게 보면서 자랐고 또 그 안에서 이제 내가 성장을 했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이게 몸에 배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지 않거든요, 대부분. 네. 그러면 나는 우리 엄마 아빠처럼 절대 살지 않을 거야. 이러고 이제 머릿속에 의지는 있어요. 네. 근데 이 의지는 어떨 때만 발휘하냐면 관계가 좋아서 지지받았을 때 여기에 뭔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달라지는 모습을 좀 하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또 잘 안 되는 이유가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건 알지만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지?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요거를 못 배운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남편분도 정말 아내하고 좀 단란하게 이렇게 좀 알콩달콩 살아야지. 이건 의지야. 이제 그렇게 살고 싶은 의지는 있는데 표현하는 것까지는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하는 방법을 모르는 익숙하지 거죠. 않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표현이 안 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자꾸 학습이 자꾸 이게 악순환이 반복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자꾸 이래서 그러는 거고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의 거울이다라고 네, 하는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지난주부터 쭉 이 가정을 보면서 느낀 것이 사실 아내, 남편 따로따로 두고 보면 너무나 열심히 사는 분이세요. 그죠, 정말. 그렇죠. 네네. 그리고 또 이게 단란하게 살고 싶은 마음에 아이도 셋씩이나 두신 것 같고 그렇죠. 아내분도 열심히 하고 있고 남편분도 공부까지. 나름대로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까 본인들이 저희는 한 지붕 두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너무 공허하고 이제 외로운 거거든요. 근데 이런 열심히 하는 마음을 그냥 합심해서 한 곳만 보고 달려가다 보면 해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게 참 쉽지가 않은 거죠. 네, 물론 이제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출발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중점적으로 이 부부가 이제 해결해야 되는 거는요. 남편이 외롭다고 생각하는 거에 이게 사치인가? 이제 이런 생각이 있는 거야. 내가 과연 외롭다고 얘기하고, 얘기해달라고, 나 좀 봐달라고, 나하고 대화해달라고 얘기하는 게 내가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한 부분이 머뭇머뭇거리는 게 있어요. 자신감이 없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왜냐하면,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 아내는 세 아이를 키워. 그리고 또 옆에서 미안한 것도 있어. 또 공부해야 돼. 내가 너무 일찍 데리고 왔어. 뭐 이런 감정들이 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욕구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괜히 얘기하면은 이기적인 남자야, 뭐 욕심쟁이야 이런 얘기 듣게 될까 봐 지금 무서운 때가 거죠. 오를 때인데 그런 거 요구하려고 그러느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까 봐도 그런 것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 심리적으로 자기의 감정이 소중하다라는 거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죠. 제가 이야기하려는 그 거는 아내를 이제 보면 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의 이 감정이 굉장히 소중하면 이걸 어떻게 해서라도 얻어낼 텐데 그렇죠. 예. 아내한테 나 지금 외로워 여보 나랑 이야기 좀 해. 그리고 나는 이런 거를 원해. 이렇게 얘기할 텐데 이거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도 이 머뭇머뭇거리기만 하지. 그러다 보니까 외롭잖아요. 그러니까 이 술이 한 잔씩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 외로움을 자기는 달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그렇게 얘기하지 밤에. 못한 것도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그렇지. 얘기하지 못했던 억눌렸던 감정이 연결이 돼요. 이어지는 거다. 네,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처럼 지금 그냥 자기를 다독이면서 사는 건데 그게 술 한 잔 먹으면서 다독이는 거예요. 네. 왜냐면 밤에 허전하거든요. 그렇죠. 이 허전함을 달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아내는 이 남편의 이 마음을 조금 받아줘서 사실은 같이 마주 앉아서 좀 같이 부부가 먼저 얘기하고 좀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고요. 네. 아내분은 표현하지 않는 남편 때문에 상처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내 편이 전적으로 안 돼. 나 힘들어 죽겠는데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내 편이 안 돼주지? 여기에 대한 결핍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같이 좀 해결을 해주셔야 돼. 그러니까 남편은 적극적으로 사실은 표현해서 아내의 그 감정을 함께 나누면서 지지해주는 표현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공부한다고 애 키운다고 저렇게 맨날 바쁘니까 언제 표현해요? 공부하지 말면 안 되나? 지난주에 같이 있을 때 얘기를 좀 한번 해볼 걸 아니, 오늘 지금 그랬어요. VCR 보니까 남편이 네. 공부하는 아내를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보잖아요. 참 측은하죠. 네, 측은해요. 그러니까 네. 공부하는 걸 또 방해하면 오히려 정말 나쁜 남편이 될까봐 그것도 이제 네. 굉장히 걱정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마음들을 살펴보면 이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욕구를 조금씩 한 발씩 나서서 이해해주기만 해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부부의 이야기를 이번에 볼 텐데요. 자로잰 듯 원리 원칙형이면서 거기다 말도 잘해요.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아내의 입이 싹 닫혀버렸죠. 남편 앞에 서면 말문이 막히고 눈물부터 그냥 뚝뚝 흘러내리는 우리 감정형 아내의 이야기인데 최성일, 심준호 부부의 이야기도 함께 만나봅니다.
저는 제가 이야기를 할 때 좀 동조를 해주고 맞장구를 쳐주고 감정 소통을 원하는 아내 성혜 씨. 제가 어떤 생각을 얘기하면 아내도 아내의 생각을 분명히 전달해줘가지고 서로의 생각을 얘기하고 같이 해결하는. 현재 문제 해결이 중요한 남편 진호 씨. 대화의 방향이 다른, 그래서 대화할수록 상처가 되는 부부.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우리 엄마 아빠도 일을 하시느라고 바쁘셨고 뭔가를 계획할 수가 없었다. 예를 들어서 뭐 외식을 하고 싶어. 근데 갑자기 뭐 사람이 찾아와. 그럼 물건을 줘야 돼. 그럼 또 기다려야 되고. 그러니까 뭔가 계획을 위해서 이렇게 움직인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고. 왜 우리 집은 왜 한 번 한다고 했는데 왜 이게 안 될까? 처음에는 나도 그런 상황에 대해서 뭐 이게 화도 나고 그렇긴 하는데 그 상황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아, 또 그렇구나 그렇지 뭐 우리가 그렇지 뭐. 근데 남들은 보니까 이삿짐 정리도 한 달 동안 한다고 하더라. 뭐 우리 집만 그렇게 깔끔하게 당장 이렇게 다 찌워놔야 되는 건 아니잖아. 계획대로 된 적이 없었던 어린 시절. 어느새 그런 생활이 익숙해졌던 성혜 씨. 그냥 내가 느끼는 거는 그냥 쟤는 그냥 혼자 잘하니까 그냥 알아서 하려는. 그러니까 뭔가를 같이 의논하고 뭐 서로 토론하고 이런 게 거의 없어. 그냥 말을 안 하고 그냥 내가 혼자 알아서 하는 게 편하니까 그냥 그렇게 내가 내 안에 그냥 벽을 쌓아갔던 것 같기도 하고. 언제나 혼자서 알아서 해야 했기에 누군가와 의견을 나누는 게 서툴렀던 아내. 왜 말이 없냐고 윽박지르기만 했던 남편 진호 씨는 이제야 아내의 상처를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아내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뭐 하나 하면은 얘기를 하라고 얘기했어 안 했어? 어? 뭐 하나 하면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데 아무 얘기도 없고 어?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너무 불편해. 나는 네가 너무 불편해. 뭐가 불편한데?